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이 부분부터 배울 건데,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의 수업 상황에 따라서 이 다루는 내용의 양이 아주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라는 그 단어명 자체는 우리가 좀 기억이 나죠.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막 이렇게 외웠던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인데 이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좀 쉬운 부분이긴 한데,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여기가 너무 쉬우니까 이 내용 저 내용 막 외워야 될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하는 선생님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책에 근거해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세포호흡이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포호흡을 배웠어요. 세포호흡의 정의는, 일반적인 세포호흡의 정의는 포도당과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6개의 물과 6개의 이산화탄소가 생겨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에너지를 내뿜는다.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겠다 이거죠. 민구가 이 에너지를 다 쓰면 안 되고 어디 저금통에도 좀 넣어놔야 되던데, 그 저금통 이름이 뭐다? ATP라는 저금통에다 좀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자. 세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려면 영양소하고 산소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이거는 단백질이 소화되었을 때 튀어나오는 암모니아, 이런 노폐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노폐물들은 몸 밖으로 보내야 되고, 또 영양소와 산소는 꾸준히 공급을 해야 된다. 영양소는 누가 담당하느냐? 소화기에서 영양소 갖다 줄 거야. 산소 기체 필요한데 얘는 호흡기에서 갖다 줄 거야. 그러면 그 영양소하고 산소를 배달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 택배 업체가 순환계고, 그 다음에 몸에 생겨난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같은 애들을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자, 버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배설계다 이거죠. 소화를 시키고, 호흡을 통해서 산소 기체 들고 오고, 순환계가 배달해 오면 사용을 하고 나서 남은 쓰레기는 배설계에서 버려줍니다.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 과정이다. 결국 가장 간단하게 일단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의 생명과학에서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도 돼.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는 학교들도 있다. 자, 영양소의 소화. 내가 먹은 영양소는 녹말, 단백질, 지방입니다. 녹말, 단백질, 지방이고, 그냥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녹말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고,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고,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됩니다. 녹말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중학교 때 녹말은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1차, 그 다음에 이자액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2차, 그 다음에 소장의 소화효소, 소장의 소화효소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중학교 때는. 근데 굳이 걔의 이름을 이야기하자면 말테이스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소화가 되면 포도당이 됩니다. 녹말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위에서 펩신,
이자액 속에 있는 트립신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소장의 소화 요소인 펩티데이스. 펩티데이스에 의해서 3단계 소화가 되면 아미노산이 됩니다. 지방은 라이페이스.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한 방에 지방산 플러스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된다.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달달달달 외웠던 거거든. 내가 생각하기에 고등학생 생명과학 1에서는 이런 것까지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요걸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가끔은 있다라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수업 상황을 보고 외워야 될 부분들은 외워라. 근데 지금 생명과학 1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적어놨습니다. 녹말은 탄수화물 분해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됩니다. 단백질은 단백질 분해 효소. 그 단백질 분해 효소는 펩신, 트립신, 펩티데이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걔에 의해서 아미노산 됩니다. 지방은 지방 분해 효소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됩니다. 생명과학에서는 결과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다 소장에 있는 융털로 흡수가 될 건데, 소장에 있는 융털로 흡수가 될 건데, 융털의 구조는 자, 이런 게 융털이라고 치면 요 가운데 뭔가 파이프 같은 게 하나 굳건한 파이프가 있다. 이 파이프가 암죽관이고, 암죽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모세혈관. 그러면 소장의 융털에는 센터 라인에 있는 암죽관이 있고, 그 암죽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다. 그럼 암죽관으로는 누가 들어가고 모세혈관은 누가 들어가느냐? 그럼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된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모세혈관으로 빨려 들어가고, 지방이 분해되어서 만들어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암죽관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암죽관에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흡수했고, 모세혈관에서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을 흡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영양소를 흡수해서 일단은 심장으로 간다. 심장으로 가서 혈액순환에 의해서 온몸에 필요한 세포 구석구석에다가 필요한 영양소들을 갖다 줄 거다. 온몸에다가 배달해주는 아이는 혈액순환, 순환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다. 그러면 여기 영양소를 분해하는 이 과정은 소화계고, 배달 나가는 거는 순환계고, 소장에서 흡수해가지고 온몸으로 배달을 나갈 거다. 일단 심장으로 갑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냥 심장으로 갑니다 라고 했는데, 심장으로 가는 경로가 소장의 모세혈관에서 하대 정맥을 거쳐서 상대 정맥, 뒷장 및 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암죽관을 거쳐서 간문맥 타고 그 림프관 타고 가가지고 또 심장으로 갑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 너는 동명고등학교는 아니네. 그 제일여고였던 선생님 이정수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정수 미안합니다. 이정수가 있는데, 그 선생님은 여기서 심장으로 가는 경로를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막 제시를 해. 여기를 거쳐서 심장으로 간다. 그 10가지 코스를 다 외우라 하거든. 그거는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 여신고는 생명과학 누가 할 거야? 몰라? 중앙고는? 몰라? 사면여고는? 몰라? 중앙고는 정재욱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여신고는 누가 있는 생명과학 쌤? 어쨌든 그 쌤들이
얼마나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용을 나중에 수업 들어보고 학교 수업 들어보고 판단하자. 근데 이 정도만 간단하게 봐줘도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탐구 자료창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나 볼게요. 자, 혹시 서민아 단뷰 이 뭔지 아나? 단백질 뷰렛 반응 보라색 기억 안 나나? 그 다음에 포배황 저기요 포도당 베네딕트 반응 황적색 지수선 지방 수단3 용액 선홍색 그 다음에 녹말 아이오딘화 반응 청남색 단백질 포도당 지방 녹말 노가청 지수선 포배황 단뷰보 영양소 검출하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알부민 용액 야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알부민 용액에다가 뷰렛 용액을 넣었다. 그러면 뷰렛은 단뷰보 보라색이 되면 단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부민 용액에다가 뷰렛 용액 넣었더니 보라색 됐지? 그러면 요 알부민 용액 속에는 단백질이 있나 없나? 단백질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단백질이 있다라는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DEF에는 녹말 용액을 넣었는데 녹아청 그럼 저 녹말 용액 속에는 녹아청 청남색으로 변했으니까 여기는 분명히 DEF에는 녹말 용액이 있는 거고 A, B, C에는 뷰렛 반응을 통해서 색깔이 변했으니까 단백질이 있는 거고 그러면 A, B, C에는 단백질이 있고 D, E, F에는 녹말이 있다라는 걸 우선 확인을 했어요. 자, 우선 확인을 하고 나서 뒷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실험을 했냐면 A에다가 증류수를 넣었죠. 증류수를 넣었을 때는 그냥 맹물이잖아요. 그러면 저 증류수가 단백질을 분해시키겠냐? 분해를 못 시키겠죠. 그러면 여기는 단백질이 그대로 검출이 될 거니까 색깔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단백질 색깔 그대로 나타날 거야. 근데 소화제를 섞어가지고 이 소화제 내가 뭐 다나 약국에서 소화제를 하나 사가지고 가루를 좀 부어가지고 색깔 변화를 봤더니 보라색이 옅어졌습니다. 보라색이 옅어졌다. 단뷰보 단백질이 있으면 보라색이 될 건데 보라색이 옅어졌다라는 것은 단백질의 양이 줄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단백질이 좀 분해가 되었네. 소화제가 단백질 분해를 시켰네요.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 요소를 넣었을 때도 보라색이 옅어졌다. 단백질이 분해가 되었네. 그러면 이 소화제는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이 소화제 안에 좀 들어있나 보다.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것 같다 라고 판단하면 되고 그 다음에 DF는 아까 봤듯이 녹말을 넣어 놓은 건데 증류수를 넣었을 때는 아무 변화 없습니다. 여기 녹말이 들어있으니까 소화제 용액을 넣었더니 청남색이 아예 사라졌어. 청남색인데 청남색이 아예 사라졌다라는 말은 소화제 용액을 넣었을 때 녹말이 아예 없어졌네. 녹말 분해 요소를 넣었을 때도 청남색이 아예 사라졌지. 여기도 녹말이 완전히 없어졌네. 그러면 이 두 실험을 통한 결론이 지금 내가 먹은 이 소화제에는 소화 요소가 들어있을 건데
정확하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그리고 뭐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이 두 가지는 확실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뷰, 보, 녹, 아, 청, 당 이건 포도당 같은 거야. 포, 배, 황. 그 다음에 지수선, 지방은 수단 3 용액, 선홍색, 영양소 검출하는 실험을 간단하게 하나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밑에 실험은 일단 그냥 생략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은 호흡계. 자, 호흡계는 내가 숨을 쉬는 거고, 숨을 쉬면은 산소를 들이마시겠죠? 그럼 산소를 들이마신다. 산소를 흡수했다. 이 산소는 세포 호흡하는데 필요한 산소를 들이마셨고, 그 다음에 세포 호흡을 하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생겨날 건데, 이산화탄소를 또 호흡기를 통해서 날숨으로 내보낼 겁니다. 들숨으로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중학교 때는 들숨은 갈비뼈가 올라가고 뭐 가로막이 내려가고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낮아지고 외부 압력보다 안쪽 흉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안으로 숨이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배웠었죠. 그것까지 또 안 물어볼 거야. 또 물어보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외부의 공기가 폐로 들어오고, 폐에서 가스 교환을 마친 공기는 숨을 내쉴 때 날숨으로 몸 밖으로 나갑니다. 들어오고 나갑니다 정도까지만 지금 제시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폐에서의 가스 교환, 요거는 우리 하나 살펴봐놓자. 자, 폐에서의 가스 교환. 폐로 들어온 공기 중에 산소는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허파과리로 이동한다. 근데 허파과리가 중학교 때 이야기했던 폐포입니다. 폐포. 폐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 폐포인데 허파과리라고 적어놨어요. 이제. 자, 그럼 여기에 폐다. 재겸아, 폐 인정? 폐는 세포가 있겠죠. 폐에 있는 세포를 폐포라고 할 겁니다. 그럼 폐 주변을 지나가는 혈관이 이렇게 있고, 요리 들어와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폐는 바깥쪽에서 들어온 들숨 때문에 폐포 안에는 산소 기체 양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폐로 들어온 이 혈관에는 산소 기체 양은 작고 이산화탄소 양은 많을 거야. 그러면 폐포 쪽은, 그러니까 허파과리 쪽은 산소 기체의 농도가 높고, 혈관, 모세혈관 쪽에는 산소의 농도가 낮으니까 산소 기체는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동.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 이동. 그 다음에 이 혈관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고, 폐포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작으니까 모세혈관에서 허파과리 쪽으로 이산화탄소 이동. 모세혈관에서 허파과리 쪽으로 이산화탄소 이동. 그러면 이 폐포, 허파과리를 지나가면 산소는 충전을 하고 이산화탄소는 버리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폐에서 빠져나갈 때는 산소 기체 양은 많고 이산화탄소 기체 양은 작겠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느냐? 심장으로 들어갈 거다 이거지. 근데 폐로 들어올 때는 산소 기체 양은 작고 이산화탄소 양이 많았단 말이야. 폐로 들어올 때는. 폐에서 나갈 때는 산소 기체 양이 많아졌지. 자, 그래서 요거를 혹시 용어는 기억을 해놓자. 산소 기체가 작은, 산소 기체 양이 작은 이 혈액을 산소 기체 양이 작다.
요거를 정맥혈이란다. 정맥이다. 또는 뭐 정맥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산소 기체 양이 적다. 그 다음에 산소 기체 양이 많다. 요거는 동맥혈 또는 동맥피 이렇게 불러줄 거야. 그러면 폐에 뭐하러 갔냐? 이 혈액순환 과정 중에서 폐로 간 목적이 뭐냐? 산소 기체를 충전하러 갔습니다. 산소 기체 충전 왜 했냐?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온몸으로 산소 기체 배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폐에 가서 산소 충전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폐에서의 이 기체 교환은 고농도 지역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고농도 지역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폐에서의 이 기체 교환은 고농도 지역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일어나는 확산이야. 확산. 그러니까 요거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어차피 기체의 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분압이라 하면 부분 압력이야. 그러니까 O2의 압력, 이거 부분압, 이산화탄소의 압력, 이거 부분압이란 말이에요. 이걸 분압이라 하는데, 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고농도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이게 확산이고, 확산은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현상. 그래서 확산이 일어날 때는 ATP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ATP 전혀 소모하지 않고 기체가 압력차에 따라서 위치 이동을 합니다.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산소가 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그냥 확산됩니다. 그런 느낌. 폐에서의 가스 교환이야. 자, 그 다음에 순환계와 물질 운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혈액순환, 피가 온몸을 타고 도는 거는 정의는 배송업체다 이겁니다. 이 혈액은 온몸 구석구석을 타고 돌면서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 뇌로 산소 공급이 혹시 완전히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지만 한 5분간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5분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는다. 5분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거의 죽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어쨌든 배달하는 업체다. 영양소도 배달해주고 산소도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아들도 들고 와서 갖다 버리고 노폐물들도 들고 와서 갖다 버리고 영양소, 산소, 이산화탄소, 노폐물 이런 아이들을 전부 다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배달업체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배달업체가 온몸 구석구석을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겠지. 그래서 온몸 구석구석에다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내 팔뚝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이 팔은 썩어 나갈 겁니다. 썩어 나가다가 한 이틀 공급이 안 되면 아마 이게 팔이 괴사해가지고 팔이 막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뇌에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거의 5분 이내에 사망합니다.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식물인간 돼버린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뇌사자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산소는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영양소나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혈장, 적혈구에 포함되어서 이동한다. 자, 이것도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자, 피를 재겸아, 장호지.
잠이 온답니다. 오케이.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구 이제도 잠 오지? 맞아. 이 너무 심심해서 그래. 좀만 기다려. 나도 빨리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거 한 수업 한 2번만 더 하면 잠이 안 올 거야. 이제 완전 고통스러울 거야. 생명과 너무 쉬운데라고 생각을 했다가 앞으로 2번 수업 더 하고 나면 생명과 좀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비가 곧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재밌는 부분이 나와. 자, P를 받아와서 원심 분리를 돌려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면 밀도 차이에 의해서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된다. 그러면 아래쪽 이쪽은 빨간색 P고 허수어 임마! 저 책상 안 부딪히게 조심. 자, 위쪽에 있는 이 P는 약간 바카스 같은 느낌. 노란색. 뒤에 조심. 그럼 여기 빨간색 이 부분을 혈구, 맑은 물 부분을 요거를 혈장이라고 합니다.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구가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뭐래? 피를 맑게. 간지납니다. 산소 운반. 준우야, 백혈구가 하는 역할은? 근데 이거 중학교로 그냥 잊었니 그냥? 서빈아, 백혈구의 역할은? 와, 중학교 3년을 그냥 깡그리 그냥 삭제하기로 결심을 했나? 민수야, 백혈구의 역할은? 세균자만 붙는 역할, 식균작용. 그러면 백혈구가 있어야 내 몸속에 있는 세균들을 때려 잡아 먹겠죠? 백혈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호, 혈소판의 역할은? 혈액 응고작용. 혈액 응고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혈관속에 있는 피는 응고가 되면 안 되겠지만 상처가 났으면 혈액 응고가 일어나야 지혈이 되겠죠. 혈액 응고 작용을 하는 게 혈소판. 그 다음에 혈장 속에는 대부분 물이야. 혈장은 대부분 물인데 여기에 각종 항체, 각종 효소, 각종 호르몬, 각종 영양소, 각종 비타민 이런 아이들 전부 다 혈장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산소는 주로 적혈구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은 혈장에 포함되어서 이동합니다. 혈장 타고 이동합니다. 이 정도까지. 어쨌든 혈액은 배송업체다, 택배업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자. 아이고야 이거 호흡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혈액순환, 순환계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폐물, 영양소 교환하는 이야기들 하고 있고, 소장의 융털에서 영양소 흡수되는 과정도 이야기합니다. 모세혈관으로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흡수되고, 암죽관으로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흡수됩니다. 폐에서 산소 충전하는 그림도 그려놨고 여러가지 물질 교환하는 과정들 싹 다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오케이, 됐어요. 뒷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노폐물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세포호흡을 할 때, 그러니까 영양소를 분해할 때 노폐물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근데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구성원소가 CHO,
세 가지 종류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수소는 물로, 이 두 가지 노폐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은 필요한 데 쓰면 돼. 이산화탄소는 몸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쌓이면은 내보내야 되겠죠. 호흡기를 통해서 트림 꾹꾹 해가지고 내보내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단백질은 CHON,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C는 이산화탄소로, 수소 H는 물로, 질소는 암모니아로 바뀐다. 암모니아가 문제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어서 암모니아를 그대로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간으로 이동해서 즉시 요소로 바뀌게 되고, 이 요소는 여과, 분비, 재흡수 과정을 통해서 오줌에다가 필터링을 해서 오줌에다가 요소를 실어서 밖으로 내보내줄 거야. 그러면 내가 오줌을 넣으면 그 안에 요소가 들어있을 거고, 요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자. 그러면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관은 콩팥일 겁니다. 콩팥. 사람한테 콩팥 2개 있죠? 신장이야, 신장. 콩팥 2개 있어서, 지금 이 콩팥 2개거든? 콩팥 2개라. 그럼 콩팥 하나 떼내면 어떻게 될까? 떼내도 크게 상관없어요. 떼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콩팥 아마 가격이 요즘 시세로 콩팥 가격은 한 8천만 원 이상 할 거예요. 좀 잘 받으면 한 1억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한 25년 전에 내 아는 형님이 그 불법 장기 매매로 콩팥을 돈이 하나도 없어서 콩팥을 팔까 잠시만 진짜 고민하고 진지하게 콩팥을 진짜 팔았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25년 전에 한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8천에서 1억 정도. 콩팥 떼가시고 콩팥이 둘 다 고장난 사람에게 이식해 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콩팥이 안 좋다. 그럼 어떻게 네 콩팥 하나 떼가지고 엄마 하나 주면 되겠지? 오케이? 콩팥 떼주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콩팥은 요소를 필터링해서 요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콩팥이 둘 다 고장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몸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요소인 노폐물을 걸러낼 수가 없죠? 그럼 병원 가야 돼. 콩팥 이식을 안 받으면 병원 가서 내 몸에 있는 모든 피를 기계에다가 뽑아낸 다음에 기계에서 필터링을 해서 다시 내 몸속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낼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영양소가 분해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날숨으로 나가면 됩니다. 트림 끄끄 해서 나가면 된다. 그래서 물은 그냥 뭐 필요한 데 쓰지 뭐. 몸에 물은 크게 노폐물급은 아니잖아. 물은 필요한 데 쓰고 몸에 물이 너무 많으면 오줌으로 내보내라. 아니면 날숨으로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라. 수증기로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다른 방법이 없다. 무조건 간에서 요소로 바꾼 다음에 콩팥에서 필터링 해야 됩니다. 콩팥에서 요소 걸러가지고 내보내야 된다. 자, 지금까지 내가 쭉 이야기했던 게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그 여러가지 기관계들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영양소 소화시키면 순환계에서 배달하고, 순환계에서 노폐물 생기면, 조직세포에서 노폐물 생기면 순환계가 다시 배달하고, 노폐물은 호흡계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배설계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영양소는 음식물 먹어서 섭취하고, 야들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얘네들의 각종 업무들이 몸속에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고장이 나도 이런 거 이거 고장 나면 그냥 뭐 이것도 요거는 고장 나도 이거 뭐 관기 와가지고 살 수는 있죠. 크게 무리 없습니다. 순환계 고장 나면은 좀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순환계도 요새 사람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나도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심장이 있고 심장 주변에 미세한 혈관이 있는데 나도 이거 좀 솔직히 나도 좀 충격이다. 혈관이 혹시 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고장이 났다, 구멍이 날 것 같다 이제, 그러면 심장 주변에 혈관이 이렇게 상했죠. 또는 뇌 주변에도 혈관이 이렇게 상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딱 집어 넣어가지고 이 혈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심장 옆에다가 파이프를 집어 넣는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죽을 사람이 병원 가서 요거 파이프 하나 집어 넣어주면 그냥 또 멀쩡하게 산다 이거죠. 평균 수명이 또 늘어난다는 거예요. 벌써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거 하나 넣었거든. 심장 옆에 하나 넣었는데, 그래서 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몇 년 전인데 심장에다가 뭐 내가 어디서 설명을 들으니까 새끼가 심장 주변에 이거 뭐 파이프를 넣는다 하더라고. 그런데 막 그러면 이거 심장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파이프를 넣나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에 넣는지 아나? 여기다 넣습니다. 아니 그냥 요런데 흡지 이런데 혈관에서 넣어. 여기다 파이프를 집어 넣어주면, 또는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어차피 이 피는 돌고 돌아서 심장으로 갈 거 아이가. 그럼 여기다 파이프를 집어 넣어서 파이프 이동 경로를 이렇게 추적을 해서 심장 근처를 지나가고 그 고장난 부위를 딱 지나갈 때 스탑 시키는 거야. 그거 고정. 나는 이거 꼭 이런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소화순환호흡 배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크게 기여를 해준다.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이거 설마 이거는 오줌 생성 과정 무슨 심화야. 여과, 제흡수, 분비, 심화는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이 내용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대단히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 두어 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49쪽에 넘버 4번 문제. 49쪽에 4번 문제 스타트. 수호 네. 몇 번? 4번. 4번. 재경 민구 1번.
서빈, 조를 민서, 준우. 아, 야, 1번, 4번, 3대 3. 한번 보세요. 단뷰보다 A와 B에 알부민 5ml 넣었으니까 얘는 단백질이 있고 여기도 단백질은 들어있습니다. 보라색 했으니까. 근데 A에는 증류수를 넣었으니까 그냥 맹물 넣은 거죠. 아무 변화 없겠지. 단백질 그대로 있을 거고 얘는 보라색이겠죠. 근데 B쪽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넣었다. 그러면 단백질 일부가 분해가 되어서 없어질 거니까 보라색이 좀 옅어졌습니다. 보라색이 좀 옅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에는 둘 다 보라색이니까 양쪽 모두 다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있습니다. 인정되나 이거는? 자, 나의 A에서 보라색이 옅어집니까? 아니면 보라색 진하게 그대로 유지됩니까? 유지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는 단백질 분해됐나 안 됐나? 안 됐으니까 전부 다 단백질이고 여기는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 일부 분해됐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미노산이 검출이 될 겁니다. 그럼 나의 결과 A와 B 양쪽 모두에서 아미노산 검출되니? 아니죠. 정답 몇 번? 1번이다. 재경이 1번 했었지? 예. 맞지? 4번 했었나? 4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경아, 예. 파이팅! 재경아, 어제부터 내가 니한테 너무 많이 물어봐서 니 좀 부담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고 좀 빡치는 거 아이가 혹시? 아니. 그런 거 아이가? 빡치지 마라. 자, 그러면 저 뒤로 가서 이런 거 한번 풀어볼까? 52쪽에 15번. 뭐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많이 없어서 이런 거 복합적인 문제,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런 복합적인 문제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재영 1번 민구 3번 수호 저도 응? 3번. 3번 준우 3번. 아야 재경아 3번 남긴데 혹시 안 할 수도 있다. 서빈 1번 1번 오케이. 민서 3번 4표 1번 2표. 자 일단 한번 볼게요. A, B는 물, 요소, 이산화탄소입니다. 물, 요소, 이산화탄소가 A, B, C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천천히 하나하나 뜯어보자. 요거는 산소가 들어오고 뭔가 나가잖아요. 그럼 얘가 누구니? 얘가 호흡해. 산소가 들어왔으니까 여기로 나가는 거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갈 거야. 자, 영양소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소화계, 여기는 그러면 배설계겠죠. 그러면 배설계로 빠져나가는 놈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놈이 누구? 물하고 요소겠죠. 그러면 A가 물이고 C는 요소일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A는 물이고 B는 이산화탄소겠네요. 자, A는 물, B는 이산화탄소야. 자, 그러면 보기 해결해 봅시다. 가에서 흡수한 영양소의 일부는 나에서 사용된다. 영양소는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사실상 모든 세포에서 영양소를 필요로 하겠죠. 그럼 그 영양소는 어디든 이 뭐 조직 세포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온몸에 있는 구석구석에서 영양소는 사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나는 호흡계인데 콩팥은 배설계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아니. 자, 기억은 C의 이동이 포함된다. 소화계에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소화계에서 순환계로 보내주는 거는 소화계에서 순환계로 보내주는 거는 소화시켜서 혈액순환계로 보내주는 거는 이거는 영양소겠죠. 소화를 시켜서 내가 소화 작업을 해서 순환계로 넣어주는 거는 이거는 영양소일 겁니다. 분명히 100%. 그러니까 소화 작업을 통해서 순환계로 넣어주는 거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영양소들을 넣어준다고. 그러면 이 기억 자리에 들어갈 거는 영양소야, 영양소. 영양소야. 그러면 이 C인 요소가 영양소니 노폐물이니? 노폐물이잖아. 그러면 기억 자리에 C는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요소는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면 조직세포에서 단백질이 분해되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요소고, 여기서 사실상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잠깐. 이거 좀 애매한데. 저 소화를 잠깐만 이거 확인 한번 해보자. 기억에는 C의 이동이 포함된다. 저기 소화계잖아. 소화계는 간도 소화계를 포함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간을 소화계로 포함을 시킨다면 이게 잠깐만 해석을, 그러니까 단순히 소화를 시켜서 순환계로 넣어주는 거 이거 영양소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큰 카테고리에서 따지면 간 있잖아. 간도 소화계의 일종이거든. 그러면 이 간에서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작업을 간에서 한다고. 그러면 간에서 요소로 바꾸면은 그 요소를 순환계로 실어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기억 자리에 요소도 포함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다시 본번 디귿 보기 맞음 요렇게 갈게. 미안 서빈아, 맞은 줄 알았는데 재경아
이것도 가능함.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내가 다시 설명하려고 보니까 여기서 좀 개념의 오차가 좀 생기네. 예를 들어서 봐라. 조직세포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면 내가 요소 된다라고 썼잖아. 근데 사실 이게 요소가 아니고 단백질에서 분해되면 요소가 아니고 암모니아야. 그 암모니아는 소화계 중에 하나인 간으로 이동을 해서 간에서 요소로 바꾸고 그 요소를 순환계로 흘려 보내주니까 기억 자리에는 요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정답 3번으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3번 한 거 아이가? 민구가 간도 소화기 아닙니까? 간에서 요소 나와가지고 순환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준우야? 있어도? 맞습니다. 간이 소화계 중에 하나니까 간에서 만들어진 요소가 순환계로 투입이 됩니다. 그럼 요소는 기억의 이동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다. 오케이. 정답은 3번으로 가자. 3번이 맞다. 자, 오케이. 자, 뒤로 가서 나머지 문제들 열심히 잘 풀어보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쪽으로 갈게요. 대사성 질환. 요거 하고 나서 문제를 또 몇 개 더 풀겠습니다. 자, 대사성 질환. 우리 몸에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 소야, 네. 물질 대사다. 네. 알겠죠? 이 뭐 그때 무슨 대사? 신진 대사. 신진 대사야 아이고 임마. 물질 대사다. 알겠죠? 네. 자,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 뭔가 물질 대사가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은 몸에서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야.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만들지 못하는 상황. 이 뭔가를 분해해야 되는데 잘 분해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한데 그러면 아미노산들을 모아서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슐린을 잘 만들지 못하는 사람. 물질 대사가 잘 안 일어나는 상황이야. 이것도 대사성 질환이야. 내 몸에 생겨난 어떤 불필요한 물질을 분해를 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얘를 분해를 잘 못 시키는 사람.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긴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효소나 호르몬 등의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소야, 네. 운동 부족, 네. 흡연, 네. 음주 네. 이런 거에 의해서 대사성 질환 생겨난다. 소야, 운동 부족. 네. 오케이. 네. 자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집에까지. 어때? 없어요. 운동 안 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사성 질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고혈압에다가 별표 하나. 고혈압, 혈압을 측정을 해보면 정상 혈압이 120인가? 이건데 내가 최근 한 1년 전부터 한 1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 수치 약간 넘었었어. 참 이런 일이 다 생기네. 너가 혈압 재봤니? 뚜뚜뚜뚜 정상 수치 나오더나? 나와야 돼요. 나도 항상 정상 수치 나왔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요. 네. 혈압 재봤나? 네. 재봐라. 네. 정상 나와. 나왔어요. 한번 다시 해봐야지.
관리해야 됩니다. 자, 당뇨병.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수치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 포도당 수치가 밥 먹고 나서 공복 혈당이 밥 먹고 한 2시간 지나면 혈당 수치가 100 정도가 딱 나와야 되거든. 너 지금 딱 재면 무조건 100 나옵니다. 무조건 100 나올 거야, 소야. 100 나오나? 몰라요. 한번 재봐라. 100 나와야 되는데 이게 혈당 수치가 한 300, 400, 심하면 600, 800. 그럼 혈액이 포도당 수치가 높다 이거죠. 포도당 수치가 높다. 이런 사람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 환자. 나는 당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고지혈증. 혈액이 콜레스테롤이 많다. 아, 홍경님. 아,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혈액이 뻑뻑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지방간. 아, 지방간 별표 하나 치세요. 나는 지방간이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살짝 보이더라. 그래서 간에 지방이 많이 보여서 간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옛날에는 술 진짜 막 소주 한 10병도 먹고 했는데 요즘에는 술을 마시면 이게 좀 해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소주를 좀 피하게 되고 술을 마셔도 맥주 한 잔 정도 그 정도만 마십니다. 통풍 없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별표 몇 개? 2개. 됐습니까? 소야, 네. 나는 막 별 2개인데 니는 별이 몇 개냐? 몰라요. 몰라. 앞으로 내가 한 5년 전에 이거 별 하나만 쳤는데 이제 별 2개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또 내가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 별이 4개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별표는 혹시 중요하다고 별표 친 건 아닙니다. 알겠죠? 왜 재경아? 내가 갖고 있는 게 2개라 그래 나한테 중요하다 이겁니다. 보여라. 지방간.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낮다. 우리 옛날에 그 당뇨 있던 황민수 새끼 잘 사나 모르겠는데 걔는 중학 4학년 때 당뇨 돼가지고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몸무게 한 120kg. 왜요? 아니 그냥 좀 경계선에 있지 않을까.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황민수가 그 몸무게 한 120kg로 맨날 치킨, 피자 막 이런 거 많이 먹던 아이거든. 걔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인슐린 주사를 투여를 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한 6방, 7방 맞아야 되는데 그 주사 지가 들고 다니면서 맞잖아. 본인이 스스로 배에다 놓고 이런 데도 맨날 놓던데. 건강관리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풍 이런 거는 뭐 통풍 걸려가지고 억수 고통받는 아들도 있던데 친구들 중에서는 통풍은 좀 많이 아프다던데 나는 없습니다. 아 이봐 야 이거 콜레스테롤이 여기 잔뜩 쌓여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검색해봤는데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아주 좋은 음식 양파 많이 먹으래. 그 다음에 사과, 양파 하나 더 있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양파를 많이 먹기로 일단 다짐을 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 안쪽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혈관 내부가 매우 좁아지고 혈관벽의 탄력이 떨어지는 동맥경화가 나타날 수 있다. 죽는 겁니다. 갖다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뇌졸중이고 뇌졸중은 2가지로 나누는데 뇌경색 and 뇌출혈. 자네들 좀 알고는 있어라. 뇌출혈이 나타나다. 사실상 좀 힘듭니다. 뇌출혈이 나타났다. 뇌출혈이 나타나서 뇌혈관이 터졌다. 그러면 그냥 뭐 고인의 명복을 좀 빌어야 됩니다. 사실 사망 확률이 거의 80에서 90%. 80에서 90%고 사실상 살아 있어도
살아있어도 거의 상당한 마비 증세가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타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뇌출혈이 일어나기 전에 뇌경색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혈관이 터진 거고 이거는 혈관이 막힌 겁니다. 혈관이 살짝 막혔다가 그래서 터질 수도 있다고. 뇌경색이 일어나면은 골든타임 6시간 한 3시간이면 더 좋고 늦어도 6시간 안쪽 늦어도 6시간 안쪽에 응급실로 즉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혈전 용해제 투여하면 막혀있던 혈관을 뚫어낼 수 있다. 그러면 된다. 3시간 이내에 들어가면 이상 증세가 아무것도 없고 6시간쯤 지나면 이상 증세가 약간 생길 수도 있고 우리 고모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후에 병원을 갔습니다. 아유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노? 잠시 누워있다가 24시간 후에 병원을 갔는데 24시간 후에 병원을 가니까 이 한쪽 뇌, 좌뇌, 우뇌 중에 하나가 완전 가버린 거죠. 죽어빈 거죠. 이쪽 뇌가 가버리면은 몸을 이렇게 줄을 쫙 끄가지고 절반이 기능 마비. 그래서 자네들은 지금 할머니, 나 아빠 연세 어떻게 되시면 50대 아이가, 40대 후반이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팔이 왜 저리지? 근데 다리도 저리네. 왼팔, 왼다리 또는 오른팔, 오른다리 세트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한쪽 뇌가 고장 났을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 오케이, 바로 119 불러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조금 어지럽다. 가는데 좀 한쪽으로 몸이 이렇게 기운다. 그러면 뇌경색 전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다. 알겠니? 조심해야 돼. 나도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돼. 40대에서 50대 넘어가는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재작년에 내 친구 한 놈이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이 40대 고비를 넘어. 죽는 사람이 생겨 주변에 이제. 남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 우리 후배가 한 명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편식, 과식하지 않는다. 소위 알겠지? 열량이 높은 음식이나 음료의 섭취를 줄인다. 소위 알겠지? 네. 오케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소야. 네. 달리기 하면 안 돼. 걷기부터 해야 돼. 무릎 나가. 알죠?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걷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린다. 그래서 체중을 키가 180이면 한 75kg까지 빼야 됩니다. 왜요? 75kg까지 빼야 됩니다. 물론 나도 뭐 할 말 없어요. 나도 지금 키가 180 정도 될동말동이 나도 몸무게가 97kg거든. 나도 좀 할 말 없지만 나도 살을 좀 더 빼야 되지만 그래도 나는 뭐 100kg는 안 넘잖아 수호야. 네. 살 좀 빼. 니 내보다 키도 적잖아. 헷갈려. 아니다 이만 니 내보다 키 작다니만 이래서 봐라. 네. 니만 내보다 훨씬 작다. 준아 누가 더 끊어? 베이스요. 네, 마 자식아. 자,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으면 영양 부족이야. 많이 먹으라고. 섭취량과 소비량이 거의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섭취량은 많은데 소비량이 작으면 영양 과다야. 남는 에너지를 주로 지방 형태로 전환해서 저장을 할 거니까 몸속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57페이지에 넘버 3번 문제. 이런 수준의 문제 하나만 풀어보자. 일단 스타트. 이거 뭐라 그랬지 민구가? 저 누른 거 콜레스테롤. 뭘 많이 먹으라 했죠? 양파 빡빡 씹어 먹어야 됩니다.
자, 정임아 몇 번? 5번. 5번? 5번? 자, 콜레스테롤은 기억에 해당한다. 기억 이거 누른 거 콜레스테롤 맞죠? 네.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동맥 경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왜? 혈관이 좁고 탄력성이 떨어졌지. 자, 근데 간은 왕복 4차선의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 있잖아. 여기는 도로가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지. 어디가 혈관이 잘 지나다니겠냐? 가가 훨씬 더 시원하게 지나다니겠죠? 혈액의 이동 속도는 가의 혈관이 나의 혈관에서보다 빠르다. 띄고 보기 맞죠?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자, 뒤로 가세. 뒤로 가서 중단은 마무리 문제에서 혹시 기억을 하고 있나? 61쪽에 4번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했니? 오케이, 이건 저 뒤로 와서 했었니? 네. 5번도 했니? 아니요. 5번도 했니? 잘했어요. 했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러면 좀 빡치는 문제 63쪽에 10번은 안 했지. 했어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 630 여기 나 너 졸업식 언제? 26일 아니지? 3년 오. 서민 씨, 네. 답이 나왔니? 아니 아직 안. 아직 안 나왔니? 민국이 답 체크했고, 우리 간지나는 윤신고 마라톤 57분 30초 기록. 오케이. 마라톤은 진짜 너무 힘들잖아. 하면서 내가 57분 동안에 어떻게 뛰고 있니 정말. 짜릿함이 있나 다 뛰고 나면. 카타르시스. 민서 몇 번? 아직 안 했어요. 수호 몇 번? 2번. 넘버 2. 서빈 몇 번? 오케이. 자, 일단 볼게.
자, 물 이산화탄소 요소 3개고 기니디는 여기 있는 이 질문이야.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풉니다. 이거를 이대로 놓고 해가지고 나는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옆에다가 물, 요소, 이산화탄소 표를 그냥 하나 더 그립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질문이 뭔가 날숨으로 나간다. 표를 하나 새로 그려보는 거예요. 날숨으로 나갈 수 있고, 날숨으로는 절대 안 되고, 날숨으로 나갈 수 있죠. 오줌으로 나간다. 물론 당연히 오줌으로 나갈 거고, 요소 나갈 거고, 이산화탄소도 왠지 한두 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산화탄소는 그건 아닌데. 그 다음에 질소를 포함한다. 물은 없고 요소에 질소 있을 거고 이산화탄소에는 질소 당연히 없죠. 그러면 세로줄로 X가 2개 있노. 세로줄로 X가 2개 있노면 얘밖에 없죠. 여기가 질소로 나간다. 질소로 나간다. 그러면 얘가 요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x가 하나야 세로줄로 보면 여기 x 하나니까 여기는 5, x 하나니까 여기도 5겠죠. 자, 그 다음에 요소는 자리 찾아갖고 물은 가로줄로 5가 2개야. 물은 가로줄로 5가 2개니까 여기 5 2개니까 얘가 물일 거고, 이산화탄소는 가로줄에 5 하나니까 얘가 이산화탄소일 거고, 이산화탄소에 O 잡히는 거는 날숨으로 나간다. 요거는 오줌으로 나간다. 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문제는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새롭게 표를 그리지 않더라도 비교적 손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좀 더 복잡하면은 표를 새로 그려서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저기서 찾아내는 편이 오히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세로 해서 가로 세로의 퍼즐을 맞춰봐라. 그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다. 자, A는 물 아니고 A와 B는 둘 다 동그라미고,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최종 분해되면 요소가 생성되느냐. 요소는 단백질이 최종 분해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디귿은 아니다. 정답은 2번이다. 2번만 맞아.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표와 질문을 제시를 했을 때 잘 정리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야 된다. 물론 자네들이 그 통합과학 시험 칠 때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통합과학 시험 칠 때는 막 시간이 대단히 부족한 느낌은 거의 못 받았을 겁니다. 시간이야 뭐 부족하진 않았고 내가 몰라서 틀렸거나 내가 실수로 틀렸거나 뭐 그런 상황일 거고, 통합과학 시험은. 근데 생명과학 1 시험은 나중에 시험 시간 50분 동안 시험을 칠 때 이거는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 과학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이 정답을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해야 나중에 배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을 마무리를 빠르게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시간이 잡히면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이 조금은 더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저 뒤로 가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65쪽에 2번 문제. 오늘의 숙제는 65쪽까지 해오면 됩니다.
이게 무슨 고난이도 문제임? 재경아, 예? 다. 아직. 아, 기다릴게. 재경아, 예? 어제 강의 다 들었나? 아니.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생명. 생각나. 잘 안 들으시면 학원에 좀 들어와서 내 앞에 앉아서 들을래? 아, 알겠습니다. 딱 내 보는 데서 딱 앉아서 들을래? 오케이. 한번. 자, 포도당은 어디로 흡수되냐? 포도당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 근데 보니까 여기 기억은 암주관에다가 표기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자, 기억으로 흡수된 거, 암주관이든 모세혈관이든 간에 둘 다 우선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심장으로 갔다가 온몸으로 돕니다. 심장을 거치지 않고 온몸의 조직세포로 갈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 융털은, 소장의 융털은 굉장히 많은 융털들이 이렇게 있다고. 소장의 융털은 표면적을 넓혀서 영양소의 흡수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표면적이 넓어서 영양소의 흡수가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여기까지. 일단 숙제는 65페이지까지 하고 65페이지까지 하면은 요 덩어리가 끝났는데 요 뒷덩어리들 한번 구경이나 한번 살짝 해보면 오늘 진도를 그냥 더 나가진 않을게요. 이거 통합과학 책에서 이거 왠지 봤던 내용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통합과학 책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 같아요.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 그 다음에 질소의 순환,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통합과학 책에는 없었네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이거 있지 않았었냐? 그 다음에 생태 피라미드 이거 그대로 있지 않았었냐? 네. 이 그림도 그대로 있었지? 네. 그 다음에 아이고야 이거 이런 거 있었잖아. 그대로 있었던 내용들 그 뒷부분 생태계 쪽이 개체군의 밀도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봤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뒤로 가서도 요런 거도 있었죠. 요런 거도 먹이, 그물 봤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 봤던 내용들도 있지만 봤던 내용들이 조금은 있다. 그래서 요 뒷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은 좀 편안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조금 애매한데 오늘 조금 일찍 맞춰도 될까요? 좀 아쉽나?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고 후반전 오늘 후반전 없지? 오늘은 조금 그냥 일찍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